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실 영상은 2022년 12월 14일 오후 3시 58분경 네. 용산 대통령실이 내려다 보이는 오피스텔인가요? 어떤 건물? 이제 고급 오피스텔인데 네. 두 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네, 13층과 5층. 13층과 5층. 그럼 이 영상은 어디서 촬영된 겁니까? 5층에서 촬영된 겁니다. 네. 5층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 함께 보시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용산 시대가 네. 뭐냐 하면, 네네. 예. 우리는 이 소리 지금 나는 거죠? 반도에 지금 이게 시청자. 몇 단들이 있어요. 반도 이 한반도에 한반도 안에 반들이 있는데 예. 어떤 때는 어떻게 쓰고 어떤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없고 일어나야 될 때 우리는 대통령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아직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 한국에요? 11명의 대통령이 거쳐갔어도 없어요. 대통령다운 없어요. 게 그건 어떤 의미죠? 이 아니고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서 대통령 공부는 하고 있어도. 이거 뭐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가 몇 대 대통령인데 뭐 11명 지나갔잖아요 지금 이미. 11명을 그 자리에 네네. 앉았던 사람은 있어도 대통령을 공부하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든 보시는군요. 저렇게든 앉은 거지. 네, 예, 근데 예. 그 중에서도 노력을 했던 사람이 이승만이고, 그다음 이게 박정희고, 그다음 윤석열이에요. 지금 윤석열이가 안 앉아 있으면 여기서는 큰일 안 해도 돼요. 니는 안대가 버티기만 해도 나라 안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틸 사람이 필요한 거지. 윤석열이는 그만큼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버티고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그럼 네 할 일 다 한다. 그거는 주위에서.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지난번에 명품백 그 촬영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저는 반대쪽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우선 이 영상도 몰래카메라 영상인 겁니까? 어떻게 촬영이 된 겁니까? 네, 이게 언더커버 인터뷰라고 미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네. 30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파파라치가 영상물을 채집해서 증거를 채집해서 관공서에 제출하면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네. 쓰레기를 무단 투척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을 파파라치가 영상을 찍어서 신고하면 네. 보상을 받고 또 음주운전, 난폭운전,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찍어서 신고하면 보상이 나오고 네.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그 현장을 포착해서 신고해도 보상이 나오고 네.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 대상이라는 것뿐이죠. 제 촬영의 대상이 고위공직자, 즉 대통령의 아내, 네.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이라는 것뿐이지 네. 영부인의 부정부패 현장을 예. 포착을 한 거 아닙니까? 고가의 그런 선물을 네. 수수하고 네. 저 말고도 제가 접견을 마치고 나올 때 복도에서 다음 대기자들이 명품 그런 선물들을 들고 고급 백화점 쇼핑 가방에 담겨진 선물들을 들고 제 다음에 접견자들이 들어간 것까지 영상에 폭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몰카 공작이 되겠습니까? 공익 제보자지. 목사님은 공익 제보하는 마음으로 네, 이번에도 그래서 들어보십시오. 네. 그런 차원의 이제 영부인 건은 그렇게 된 거고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또 그런 방식으로 네. 언더커버 인터뷰 방식으로 시도했던 거는 분명히 내가 공개적인 인터뷰를 한다고 고지하면 네. 저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안 하고 포장을 하죠. 네. 그리고 의식을 뭐 이제 대통령 내외를 의식해서 발언을 자기가 어떤 다듬다든지 네. 어떤 그런 어떤 발언을 진실한 발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언더커버 형식으로 했고 네. 그리고 저는 김건희, 윤석열 두 대통령 부부와 천공의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밝혀져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언더커버 형식으로 시도를 했던 거고 네. 역시 뭐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촬영이 된 겁니다. 사실 저희가 무슨 시사 고발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저런 장면은 많이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상대방의 어떤 속마음, 심층적인 내면을 좀 취재해야 된다고 판단할 때 기자들도 저런 형식, PD들도 저런 형식을 뜨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내용을 보면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없다. 그리고 뭐 11대 대통령이 다 지나갔지만 대통령을 공부하고 나온 사람이 없다. 11명의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11대가 아니고 예, 그렇죠. 네. 11명의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대통령 공부를 하고 나온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인정한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윤석열.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여기가 되게 그런데 니는 앉아서 버티기만 해도 나라가 안 망한다. 그만큼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편하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제자니까. 네? 자기 제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영상 제자? 내 제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예, 그러면 윤석열 영상. 대통령이 본인에게 어떤 수련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수련을 받은 제자, 길러낸 제자다 이런 표현인가요? 그 이제 영상물을 잘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장 선생님이 네. 보면은 이제 윤석열 씨를 면접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면접을 보고 네.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는 거지. 이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을 대통령 허락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고 자기의 김건희 여사는 정액제로 유튜브 강연을 들었고 네. 뭐 이제 그 회비가 있잖아요. 네. 입도비도 있고 뭐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얼마 하는 것도 있고 월 회비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정액제로 뭐 김건희 여사가 4, 5년 동안 들었다 먼저. 예. 그리고 좋으니까 이제 윤석열 검사도 같이 듣고 예.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다. 제자고 내 제자고 그리고 내가 이 대통령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거다. 이런 발언도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냥 네네. 자기 주장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뭐 가르친 제자인지 어쩐지 확인도 안 되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 이 영상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할 걸로 보이는데 이 개인적 판단이지 전혀 이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이 영상을 공개해도 좋을 만큼 어떤 그 근거나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뭐 그거는 이제 또 다음 후속이 또 나오면 뭐 이제 아시겠지만 네.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예. 제가 이렇게 언더커버 인터뷰를 시도한 것도 예. 의혹은 계속 국민들이 품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일부 언론에서도. 예. 그런데 대통령실은 침묵 예. 아니면 방치 아니면 은폐하려고만 했어요. 그동안. 그렇고 만약에 억울하다면 대통령실에서 억울하고 정말 저 천공이라는 자가 혹세무민하고 자기들 이름 팔아가지고 대통령 팔아가지고 지금 자기의 어떤 홍보를 하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유튜브 회원을 뭐 확보하려고 이런 꼼수를 둔 거라면 벌써 고소고발을 안 했겠습니까? 고소고발을 했지. 네. 경고도 했을 테고 예. 그런 행동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자기 스승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러면 혹시 목사님 이제 네. 그 앞으로 뭐 추가 폭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앞으로 더 다른 영상이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어떤 대통령과 천공 사이에 혹은 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매개고리가 확인될 수 있는 발언들도 나온다는 걸로 봐야 됩니까? 저는 천공의 말이 네. 약간은 이제 표현이 이 양반이 뭐 사실 뭐 다 아는 거지만 공부를 못 하신 분이잖아요. 뭐 내가 그 인터뷰 영상 중에는 네. 한글을 쓸 줄 아냐, 읽을 줄 아냐 그런 것도 물어보는 질문이 나옵니다. 네. 확실하게 모르는 게 맞아요. 모른다고 그러고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자기의 얘기를 한 것이지 자기를 뭐 포장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볼 때 단지 이렇게 주어와 동사 이런 게 막 뒤죽박죽 되고 말하는 문장을 보면 막 문장이 앞뒤가 안 안 맞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런 거라든지 약간의 험풍기, 예. 약간의 자기중심적인 좀 과시하는 그런 표현들은 있지만 네. 그 줄거리의 내막이나 모든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2년 집권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그 행보들이 네.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냥 이렇게 딱 보셔도 여기 나온 영상만 봐도 볼 만한 뭐 근거들은 저희가 뭐 있지만 그것을 확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자들 네네. 입장에서는 그것을 뭐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청와대에서 무조건 나와서 청와대 단 하루도 머무를 수 없고 용산에 텐트를 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용산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네. 때 많은 국민들이 아니 미리 가려면 좀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지 저렇게 네. 느닷없이 갑자기 왜 용산인가. 물론 네. 대통령실에서는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용산 시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명당 뭐 네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그게 자기에게 수련을 혹은 뭐 수업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 제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제자.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또 이분이 내가 3번을 만났잖아요. 3번을 만날 때마다 나한테 무슨 소리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 게 있어. 했던 소리 또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천공이. 그렇죠. 예. 중복적인 예, 얘기도 예. 여러 번 하고. 예. 결론은 뭐냐면 내 제자라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리고 어쩌다가 그냥 이승만, 박정희의 반열까지 올려놨더라고요, 윤석열을. 예. 진짜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윤석열 분이 없다. 뭐 박근혜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고요. 박근혜는 이제 박근혜 때 시도를 한 거죠. 네. 접촉을 했습니다. 천공이.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용산은 천공은 이미 용산 그 자리에 10년 전에 이미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13년 전에 그 자리에 왔던 겁니다. 예. 와서 보니까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용산이 터가? 이제 이런 겁니다. 용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거주지가 용인이잖아요. 예. 빌라나 그 천공의 그 아지트가. 예,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자기의 집무실은 용산에 있잖아. 네. 예. 용을 좋아하는데 원희룡 지금 장관도 좋아하겠다. 지금 대통령 청사가 있는 과거 국방부 청사가 있는 그 자리가 예. 용이 이렇게 아주 그 비호하는 예. 그런 능선으로 딱 그 사람은 영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 청사 그 자리를. 국방부 청사 터를. 그 자리를 영지와 성지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만의 종교적 판타지와 교리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러낸 겁니다. 불러내서 용산 시대를 열자. 첫째는 용산 시대를 열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문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통일 시대를 열자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공이. 용산 시대를 연 다음에는 통일 시대를 열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통일시대를 열고 세계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뭐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통상 국제사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분은 세계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천공의 맥락은 용산 시대를 연 다음에 통일 시대를 가자. 예. 근데 사실은 용산 시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청와대라고 하는 그곳은 거의 70년 가까이 우리 역대 11명, 12명의 대통령들이 업무를 보던 곳이잖아요. 그 누적된 데이터나 그 많은 그 국가 최고 1급 시설로 네. 손색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예. 핵 전쟁이 벌어져도 핵무기가 투하돼도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네. 그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통제소가 어마어마하게 축소됐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거는 뭐 극비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 경복궁 담벼락 그 지하를 통해서 대통령이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하도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설물이 우리가 알 수 없는 1급 시설물들이 다 구축된 곳이거든요. 근데 용산이 저기 평지에 들어가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그 마인드나 정신이나 이 태도 자체가 이미 안 된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런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여러 가지 모든 우리 국내 사정을 모든 걸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용산을 간 게 아니라 천공이라고 하는 이런 무속인의 아무 말 대잔치 툭툭 내뱉은 말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나왔는데 저 국방부가 있는 지금 대통령 청사가 있는 데가 뭡니까? 지형지물도 없잖아요. 청와대는 인왕산이나 북악산 네. 그런 지형이 있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근무하는 계룡대는 또 계룡산이 또 지형지물을 맡고 있잖아요. 미사일이나 이런 공격에. 저 허허벌판 평지에 있는 국방부 청사 지하에는 무슨 뭐 벙커가 있다지만 그건 취약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기 뭐 핵무기 투하되고 만약에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미 문제가 많은 겁니다. 거길 어디라고 들어갑니까, 거길? 사실 국방 전문가들, 안보 전문가들은 용산은 가장 피해야 될 장소다. 당연하지 대통령 집무실로 않습니까? 옳지 않다. 미군 부대가 옆에 있고. 미군 부대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윤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정문이 13번 게이트잖아요. 네. 미군 부대.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리고 그 얘기를-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거든요, 제가. 그 캘리포니아 집 코드가 90057입니다. 우리 집 우편번호가. 한국에 있는 100여 군데가 되는 모든 미군 부대, 미군 캠프, 미군 시설들, 지하 벙커 시설들은 다 캘리포니아 간판이 붙어 있어요. 여기는 캘리포니아 영토입니다라고. 네. 그게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우편물 행정적으로 다 미국 영토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과거 미국의 유학생들이 제 주변에 있는 유학생들이 한국의 부모님한테 소포를 보낼 때 용산 미군 부대로 보냈어요. 그럼 같은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로 보내는 요금뿐이 안 나왔다고. 실제로 미군 캠프인데 미군 영토인데 거기에 주권 국가에 취임한 대통령이 남의 나라 땅에서 거기서 업무를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그 작년에 경찰이요. 네. 사실상 천공이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개입한 거 아니냐,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최종 수사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수사 결과가 맞아요. 네, 김종대 의원하고도 자주 만나고 무슨 같은 어떤 모임의 멤버이기 때문에 네. 그거 가지고 내가 이제 그냥 말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말을 해줬는데 네. 육참 총장 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사람이 천공이라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그 부승찬 전 예. 그 국방부 대변인이 그거는 내가 뭐 천공을 해명해주는 뭐 발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네. 나쁜 짓을 한 거는 나쁜 짓을 한 거고 안 한 것도 덤탱이를 씌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내가 근거는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 예. 그거는 천공이 안 간 게 맞습니다. 다른 인물이 갔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천공이 안 간 것은 맞다. 그러면 김종대 전 의원이나 부승찬 전 대변인이 잘못 본 거네요. 그러니까 확인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이제 여러 인물들이 이제 있잖아요. 뭐 예, 풍수 전문가. 그때 뭐 백재권 교수도 얘기가 나오고 뭐 건진법사도 얘기가 나오고 천공도 나오고 그 외에도 더 많이 갔을 겁니다. 더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여러 인물들 중에 천공은 아닙니다. 천공은 가지 않았다. 네네. 그리고 내가 인터뷰 중에도 나옵니다. 이번에 네. 공개가 안 됐지만 네. 다음 인터뷰 공개 때 나올 겁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육찬 총장 공간 네. 그 서울 사무소를 예.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갔으면 갔다고 그러지 갔는데
안 갔다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기자들한테도 내가 갔으면 갔다고 그러고 목사님한테도 갔으면 갔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자꾸 물어보십니까 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신경희 이사장 예, 여성분도 예, 예. 같이 거들고 예. 눈빛만 봐도 알죠. 근데 나는 그 질문을 할 때 예. 이미 천공이 안 간 걸 알면서 질문한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 예. 네네. 목사님은 안 간 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뭐, 예. 저는 한 가지만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갑니다. 예. 예. 근데 하여튼 그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뭐 새로운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건데 안 간 거는 확실하다. 그럼 누가 간 거예요? 백재권 교수가 간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여기서는 그냥 안 간 것만 제가 서비스 차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비스 자꾸 물어보시면 차원에서? 저는 곤란해집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예, 거예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데 지금 말씀 뭐 용산 시대 그리고 통일 시대를 열겠다. 용산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갖고 그리로 부른 것은 맞다라고 하면 자기의 종교적 판타지나 자기의 종교적 교리지 네. 아무런 과학적이거나 우리 어떤 남북 분단 그러면 상황에서 목사님 제가 그런 이렇게- 걸 고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여쭤볼게요. 네. 대통령이 그 당선인 신분 시절에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가게 된 것은 청와대의 어떤 폐쇄성으로 인한 단절을 끊고 용산으로 가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문제. 물론 이제 그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었지만 뭐 광화문의 그 뭐 경호 문제 등등에 대한 이슈 때문에 가지 못했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용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여기에 천공이 개입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잘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용산으로 나와야 될 만한 그 합당한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잖아요. 뭐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면 총에 맞아 죽고 자살해 죽고 교도소 가고 쫓겨나고 망명하고 하야하고 좋지를 않다.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천공의 일로 나오라고 끄집어낸 거죠. 낸 건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무속인으로 그냥 통칭을 할게요. 네, 무속인들이 뭐 왔다 간 겁니다. 관저고 뭐고.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된 그날 그 시점에는 천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의 영향력 하에 있기는 하나 그날 그 시간에 관저가 어디가 좋은지 탐색하기 위해서 네네. 육천공간 등을 둘러본 것은 천공은 아니었다. 네네네. 그러나 그 러프하게 큰 그림에 저것은 천공이 구도를 다 당연히 잡아준 거죠. 네. 그러니까 용산을 이전하는 것까지 이끌어냈는데. 네, 그러면 관저에 개입했다는 게 맞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관저라기보다 대통령 그러니까 시절에. 저희가 말하는 건 네. 그 문제가 된 그날 그 시점 그 그때만 아닌 자리에 거다. 천공이 갔냐 뭐 누가 갔냐 뭐 안 네. 갔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내가 시시비비를 가려드린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영향하에 있는 것은 맞다라고 목사님 주장하시는 것이고 관련해서 네. 대통령실이 혹시 반론하거나 반대 입장에서 설명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반론권 차원에서 마이크 내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이 천공 사무실에서 대통령실이 내려다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의 거리 정도 됩니까? 내려다 보이는 건 아니고요. 네, 바라다 보인다? 그렇죠. 이제 13층에서는 내려다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5층에서는 그냥 이렇게 어떤 이 시각의 이런 뷰가 네. 이렇게 살짝 상향식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리는 얼마나 돼요? 거리는 1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걸어서 뭐 금방 왔다 갔다 하죠. 뭐 15분이면 1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죠. 예,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13번 게이트에서 네. 우리들 걸음거리로 3분 거리에 있어요. 네.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정문에서 예. 3분 거리에 있고 그 3분 거리에 있는 그 용산의 천공 집무실에서 대통령 청사가 직선 거리로 1km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